이번 시간에 우리 시스템 백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스템 백업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백업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백업이라는 건 왜 해요? 내 컴퓨터에 만약에 중요한 그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은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파일을 내 컴퓨터에만 저장을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는 언제든지 고장날 수가 있죠. 분명히 어제까지는 정상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썼는데 오늘 갑자기 컴퓨터를 쓰려고 컴퓨터를 키니까 갑자기 막 안 켜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파일이 내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어쩔 수 없이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윈도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포맷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파일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해서 그런 이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저장해 두는 걸 보고 우리가 백업이라고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스템 백업도 똑같아요. 시스템에 이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데이터 손실을 이제 최소화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됐든 시스템 구성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별도의 이제 저장 매체에다가 내가 미리 복사해주는 그런 활동을 보고 우리가 시스템 백업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백업할 때 사용자의 데이터만 백업해 두는 게 아니라 시스템 파일이 됐든 아니면 설정 정보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백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컴퓨터라면 뭐 컴퓨터가 잠깐 고장이 나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서버 컴퓨터나 아니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서버 컴퓨터라면 장시간 동안 이제 고장이 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웹서버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는 그 회사가 있죠. 그곳에도 어딘가에 이제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 서버에 만약에 장애가 발생해서 그 시스템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계속해서 장애가 발생한 그 상태로 그냥 놔두면 된다고요. 그런 시스템은 빨리빨리 이제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운영하는 곳에서는 백업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한다고요. 그때 백업 매체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외장 장치요. 우리 이제 USB가 됐든 외장 하드가 됐든 그런 곳에다가 이제 백업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NAS라고 나오는데 얘가 우리 네트워크 연결 기억 장소, 네트워크 연결 저장 장치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외장 하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장 하드는 하드디스크를 이제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이 NAS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해서 하나의 장치에 이런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여러 개 꽂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인터넷 선을 꽂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장치를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키게 되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이곳에 이제 설정한 그 IP 주소만 알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NAS라는 거는 그냥 나만의 클라우드 서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할 때 클라우드 저장소 이런 곳에 이제 저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백업을 할 때 백업하는 그 방법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전체 백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등 백업이라는 게 있고 증분 백업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백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부 다 싹 다 이제 백업해 두는 거예요. 해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백업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시스템이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할 때 내가 전체 백업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이제 하나만 복구를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빨라요. 빠르지만 전체를 싹 다 이제 백업해 두는 거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겠죠. 요게 이제 전체 백업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차등 백업하고 나는데 이 차등 백업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만약에 내가 이제 일요일날 전체 백업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는 일요일날 이제 전체 백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일요일 이후에 변경된 그 파일만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해 두면 됩니다. 해서 월요일날 또다시 백업을 해요.
그리고 화요일이 되면 전체 백업을 이제 일요일에 했으니까 전체 백업한 이후에 변경된 그 내용들을 또 백업합니다. 해서 월요일 거, 화요일 거 전부 다 이제 백업을 하고요.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이 되게 되면 또 전체 백업한 이후에 변경된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됐어요. 그러면 또 전체 백업을 일요일에 했으니까 전체 백업한 이후에 변경된 모든 데이터를 또다시 백업하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차등 백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등 백업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전체 백업한 그 데이터 있죠. 전체 백업 이후에 변경된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백업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차등 백업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증분 백업이라고 있는데, 증분 백업은 뭘 얘기하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전체 백업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일요일날 이제 전체 백업을 해놨으니까 월요일 거만 또 따로 이렇게 이제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이 되게 되면 월요일에 이제 백업해 놓은 게 있으니까 화요일 거만 따로 이제 또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됐어요. 그러면 화요일까지 이제 백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수요일 거만 또 백업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됐어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백업이 다 됐으니까 목요일 거만 또 따로 백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백업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증분 백업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면 이 증분 백업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전체 백업을 해놓고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거를 백업해놨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화요일 거만 또 백업하고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 거만 또 백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된 이후에 변경된 그 데이터를 백업하는 게 우리 이제 증분 백업이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백업이라는 거는 마지막 전체 백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백업을 했든 아니면 이제 증분 백업을 했든 어떤 백업을 했든 아무튼 백업을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목요일이 되면 목요일 거만 또 따로 백업을 이제 해 두는 거. 그게 이제 증분 백업이요. 해서 우리 증분 백업이라는 거는 하루치만 이제 백업을 하면 되겠죠. 해서 백업의 이제 용량은 작아요. 작은데 이제 복구할 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복구할 때 복잡하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증분 백업을 해놨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뭔가 이제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백업한 거 요것도 이제 우리가 복구를 시켜줘야 되고 월요일날 백업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얘도 복구를 해줘야 돼요. 화요일 것도 복구를 해주고 수요일 것도 복구를 해주고 목요일 것도 복구를 또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복구를 할 때 마지막 전체 백업한 거랑 모든 증분 백업을 전부 다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차등 백업은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할 때는 빨라요. 왜? 전체 백업해 놓은 거 요거 이제 복구해 주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싹 다 이제 또 백업해 놓은 게 따로 있으니까 요 두 개만 복구를 이제 해 주면 됩니다. 해서 복구는 빠르지만 백업을 할 때 백업이 이제 횟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해설의 차등 백업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전체 백업된 그 이후에 변경된 모든 내용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백업을 일요일에 했으니까 월요일 날은 월요일 것만 백업하면 되지만 화요일이 되면 전체 백업한 이후에 변경된 모든 데이터 이만큼을 또 백업한다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전체 백업을 일요일에 했으니까 월화수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백업을 또 한다고요.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전체 백업을 일요일에 했기 때문에 월화수목 이 4일치를 전부 다 이제 또 다 백업을 해야 된다고요. 해서 백업 횟수가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용량이 점점 커지더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할 때는 얘랑 이렇게 이제 딱 두 개만 복구를 하면 되니까 복구는 빠르더라. 근데 증분 백업이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백업을 했어요. 전체 백업을 하든 증분 백업을 하든 마지막으로 백업한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이후에 변경된 그 내용만 우리가 백업합니다. 전체 백업을 이제 일요일에 했으니까 월요일이 되면 월요일 거만 백업하고 그러면 월요일 것도 이제 백업이 된 거죠. 됐으니까 화요일이 되면 이제 화요일 거만 또 백업한다고요.
그리고 수요일이 됐을 때 화요일 거까지 백업이 됐으니까 수요일 거만 또 백업하고, 목요일이 되면 수요일 거까지 또 백업이 되어 있으니까 목요일 거만 또 백업을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백업하게 되면 백업 용량은 작아요. 작지만 우리가 이제 복구를 할 때는 전체 백업한 거 얘도 이제 복구해 줘야 되고, 얘도 이제 복구하고, 얘도 이제 복구하고, 얘도 이제 복구하고, 얘도 이제 복구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이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할 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백업은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백업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전체 백업한 거 그거 이제 하나만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복구는 제일 빨라요. 하지만 매일마다 이제 전체 백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장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백업이 어떻게 백업을 하는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